하이. 오늘은 정화 하트. 지금 아까보다는 괜찮아. 지금 정화 먹고 공부함. 딱 이거 인강 듣자. 행동 주체랑 같은 말이에요. 조금 더 여러분 제가 지금 풀어서 써볼게요. 우리가 인이라고 할 때요, 우리 일상적인 의미에서 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학에서 인이라고 얘기할 때 인의 의미는 뭡니까? 권리 의무의 주체를 인이라고 불러요.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권리 의무의 주체. 강남역 가면 여러분 삼성타운 있죠? 삼성타운 건물의 소유권자는 누구예요? 삼성전자 주식회사. 삼성전자 주식회사도 매년 일정한 시기에 재산세 내겠죠. 관련 세금 내겠죠. 앞서 의무의 주체죠. 인이 되니까. 근데 인은 두 가지 인이 있어요. 무슨 인과 무슨? 자연인과 법인이 있죠. 자연인은 여러분이나 저처럼 피땀 눈물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부담하잖아. 군대도 갔다 오고 세금도 내잖아.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부동산도 소유할 수 있으니까 이런 자연인이고. 하지만 자연인 가지고 모든 법률 관계를 하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니까 법이 사람을 별도로 만들어준 거죠. 법이 만든 사람, 법인이란 말이에요. 법인은요, 사법 관계에서의 법인도 있고 공법 관계에서 법인도 있어요. 사법인은 뭐요? 그냥 회사. 사법 관계에서 권리 의무의 주체. 공법인은요, 여기 말한 행정상 권리 의무의 주체, 국제협력제를 얘기해요. 같은 말이라고요. 공법인 그러면 행정 주체입니다. 그러고 나서 보게 되면요, 동그라미 1번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공공조합이잖아. 공공조합이니까 행정주체, 국지합, 영제 5가지 종류 중에서 공공조합에 해당하는 거죠. 공법인이란 말도 맞는 거죠. 따라서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한다. 그렇죠, 오케이.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는다. 오케이죠. 동그라미 2번 보니까요, 공무 스탁 사인은 스탁받은 공무를 행하는 범위 내에서는 행정주체이고 행정절차법이나 행정소송법에서는 행정청이다. 말이 복잡한데 동그라미 2번 공무 스탁 사인 언더라인, 그리고 행정주체 언더라인, 그리고 행정청 언더라인. 이 내용 보니까 공무 스탁 사인은 행정주체이면서 동시에 행정청이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여기서 행정주체가 국가, 지자체, 공공조합, 영조물법인, 공법상 재단인 건 많은데 이 5가지 행정주체가 있는데요, 가끔은 사인한테 부탁하는 경우가 있겠죠. 사인 보고 당신이 이 일 좀 대신해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선박의 선장 생각해보세요. 선박의 선장은요, 선박 내에서의 경찰권을 행사해요. 선박 내에서 누가 난동을 부린다. 그럼 어떻게 해요? 선장이 냉동 창고에다가 가둬버릴 수 있어요. 비행기 내에서 테러범이 난리를 친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장이 권총 쏘아 죽일 수 있어요. 경찰권 행사가 가능하니까.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 사인에 대해서 공권력 행사하는 걸 맡긴다니까. 그걸 뭐라고 불러요? 공무스탁 사인이라고 그러죠.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 사인이 이렇게 공무를 위탁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근데 뭐 우리가 그동안 많이 했던 건데, 서울시와 서울시당이 있으면요, 서울시는 행정주체이고 서울시당은 행정청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행정주체와 행정청을 구별하는 건요, 국가와 지자체에서만 그래요. 이 나머지의 경우는요, 행정주체와 행정청을 별도로 구별하지 않아요. 행정청 얘기할 때 국가와 지자체의 경우에는요, 행정주체와 별도의 행정청이 존재합니다. 별도로 존재해요. 지자체, 서울시 같은 경우에 행정청은 서울시당이에요. 동작구라는 행정주체에 있어서 행정청은 동작구청장입니다. 국가 생각해보세요. 국가가 청와대 건물 누구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죠. 중앙정부. 국가 거래니까. 뭐 청와대 관련돼가지고 누가 의사결정하겠습니까? 당입니다. 지자체, 서울시 같은 경우 행정청은 서울시당이에요. 동작구라는 행정주체에 있어서 행정청은 동작구청장입니다. 국가 생각해보세요. 국가가 청와대 건물 누구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죠. 중앙정부. 국가 거래니까. 뭐 청와대 관련돼가지고 누가 의사결정하겠습니까? 대통령이 하는 거죠. 어떻게 했어요? 청와대를 국민품으로, 국민교토로, 그리고 나서 용산으로 갔죠. 그리고 나서 영빈관 뭐 짓는다 이상한 소리가 앉았잖아. 예. 청와대 있는 거 쓰면 되는 거 가지고. 그다음에 여러분 뭐 교육 관련된 사무를 한다. 교육 관련 사무. 국가가 행정 주체거든. 근데 교육 관련된 사무를 누가 합니까? 교육부 장관이 하는 거죠. 그다음에 뭐 법무 관련된 사무는요,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것이고. 이렇게 국가 중앙정부의 경우에도 행정청이 별도로 존재해요. 지자체의 경우에도 지자체 단체장이라는 별도 행정청이 존재한다고. 나머지의 경우에는요, 별도로 행정청이 존재하지 않고 행정주체를 곧 행정청이라고 불러요. 공공조합에서 조합장이 행정청인 게 아니라고. 공공조합 자체가 행정청이야. 이건 일종의 약속. 그들 받아들이시면 돼요. 영조물법인 그 공기업 얘기하는 거는 뭐 한국토지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이 행정청인 게 아니라 행정 주체가 곧 행정청입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의 경우에는요, 행정 주체가 곧 행정청이다. 곧 행정청. 자, 그러고 나서 동그라미 2번 보시는 공무수탁사인은 수탁받은 공무를 수행하는 범위에서 행정 주체이면서 동시에 뭐다? 행정청이다. 맞는 아씨 말이죠. 어디야? 잠깐만. 동그라미 3번이요. 경찰과의 사법상 운영 계약에 의해서 주차 위반 차량을 견인하는 민간 사업자는 공무수탁사인이 아니다. 이때 주차 위반 차량 견인한 민간 사업자, 이 레카차 얘기하는 거죠, 레카차. 레카차는 여기 공무수탁사인이 아니면 뭡니까? 행정 보조자 해당하는 거죠. 59번 동그라미 3번에 관련돼 가지고는 공무수탁사인과 행정 보조자를 구별할 수 있어요. 구별 기준요, 의사결정권의 유무입니다. 행정 보조자. 의사결정권. 어떠한 공적인 행위를 할 때 스스로 의사결정권을 갖고 한다? 그럼 공무수탁사인이라고 불러. 그런데 국가 권력이 시키는 대로 지시를 받은 것만 한다. 그럼 행정보조자라고 얘기해요. 졸립죠? 안 졸려? 살짝 눈 감는 것 같은데. 아 맞아. 그거 없어 신경 써. 예, 나중에. 아 그 내가 본인 책 준다 그랬잖아. 뭐 줄까? 받고 싶은 거 있어? 본인 신경 써서 내가 착하다고 책 준다 그랬잖아. 한번 생각해봐. 좋습니다. 이게 의사결정권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뭐 본인에게다 갑자기 딴소리 하고 있는데, 본인 길거리 지나갔어요. 지나가고 있는데 이 동작구 경찰서 앞에서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 났어. 오토바이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막 쓰러져 있어. 쓰러져 있는데 경찰관이 본인 보고 그 오토바이 그 파손된 거 있잖아. 그 조각난 거 같은 거 좀 주워달래. 그러면 내가 왜 그러고 생각을 할 거야? 아니면 주워줄 거야? 주워줘야 되겠죠. 왜 이게 그냥 그대로 두게 되면 2차, 3차 사고가 날 수 있잖아. 근데 본인이 주워주기로 판단할 때 본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판단한 겁니까? 경찰 시킨 대로 한 겁니까? 시킨 대로 한 거죠. 본인이 그 도로에 있는 교통사고 잔해를 줍는 것 자체는 분명히 공적인 일이에요. 의사결정권 갖고 하는 게 아니니까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행하는 거죠. 이때는 행정보조자라고 그러죠. 두 개 구별 기준 설명을 했고, 사례 보게 되면요, 행정보조자는요 의사결정권이 없는 겁니다. 자동차 견인업자. 자동차 견인업자가 레카차가 길거리 지나가다가 뭐 불법 주차 많죠. 이거 불법 주차네. 그리고 자기가 레카차가 마음대로 자동차에다 고리 걸어서 끌고 가. 큰일 나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경찰 혹은 구청에서 연락 와가지고 저거 끌고 가세요라고 얘기할 때만 하잖아. 의사결정권이 없습니다. 의사결정권이 없으면 행정보조자다. 그리고 또 적어놓은 거 보니까 철거용역업체. 철거용역업체가 불법 건축물 있다 그래가지고 저거 불법이네 그러고 자기가 의사결정해가지고 가서 삽이랑 곡괭이 들고 때려부숴? 그렇지 않잖아. 동작구에서 시키는 경우에만. 왜? 행정청이 지시하는 경우에만 한다고. 의사결정권이 없어요. 의사결정권이 있는 거? 최근에 시험에 출제가 됐던 게 민간교도소. 민간교도소는요, 교정사무를 국가로부터 위탁받았어요. 보면은 종교단체에서 주로 많이 하고, 종교단체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리고 불심으로, 그다음에 하느님의 신앙으로. 내 생각으로 민간교도소가 일반 정부가 운영하는 교도소보다 처우가 더 좋지가 않다 그러는데. 미국 같은 경우 그렇대. 미국 같은 경우 교도소를 당사로 생각해가지고 실제 보게 되면은 음식 같은 거 공급하잖아. 음식 같은 거 줄 때 칼로리도 엄청 낮대. 그거 많이 주게 되면은 또 교도소 제소자들이 엄청 많이 먹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거 단가도 떨어뜨리고 그래가지고 항상 제소자들이 배고파한대. 그래서 교도소 제소자들이요, 미국 교도소 제소자들이 그 좋아하는 그 식품이 뭔지 아세요? 한국 라면이 칼로리가 매우 높아. 한국 라면이요 실제로 거기 화폐 비슷하게 거래가 된대. 신라면 이렇게 칼로리가 높거든. 교도소에서 배고프잖아. 배고프니까 그 라면 먹게 되면은 한 끼 허기진 거 채울 수 있잖아. 오늘 저녁 라면이다.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그러니까 민간 교도소에서 교정 사무를 할 때 프로그램을 정할 때, 자 뭐 월요일 날은 뭐 이런 기도 시간, 그다음에 화요일 날은 작업 시간 이런 식으로 민간 교도소가 권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의사결정할 수 있다니까. 의사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공무수탁사인. 그리고 다시 한번 보면 동그라미 3번 민간 사업자는 의사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공무수탁사인이 아니다. 맞는 말이죠. 동그라미 4번이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주체이지. 여기까지 흘리시면 맞죠? 국지합영제의 중시죠. 하지만 행정부가 상대방인 행정객체가 될 수도 있죠. 누구와의 관계에서? 국가와의 관계에서. 국가가 지자체한테 제재할 수도 있잖아. 제재. 그럼 제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억울하다고 얘기하겠죠. 그럼 절대 행정객체가 못 되는 건 누굽니까? 국가죠. 국가 자기가 자기한테 제재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동그라미 4번 해설 보시게 되면요. 네. 두 번째 주제. 반면에 국가는 시원이라는 게 오리진 얘기하는 거죠. 오리지널리. 처음부터 행정 주체이기 때문에 행정 객체가 될 수 없다. 뭐 5번의 동그라미 4번 관련돼서 국지합 명제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처음부터 행정 주체이기 때문에 행정 객체가 될 수 없다. 뭐 5번의 동그라미 4번 관련돼서 이 국지합 명제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행정 주체를 제가 국지합 명제에 5가지 썼는데 더 정확히 얘기하면 행정 주체는요. 주체는 국가와 공공단체. 국가가 자기가 모든 업무를 다 할 수 없으니까 어때요? 국가가 공공단체한테 위임을 한 거죠. 위임받은 공공단체가 지합영제가 있는 겁니다. 지자체 지합영제라고만 씁시다.
국가가 그럼 공공단체에 국가가 위임했으면요 통제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통제하죠. 통제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잘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제재도 할 수 있고 권한도 박탈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국가의 상대방인 공공단체가 뭐가 될 수 있어요? 행정 객체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림 그려보게 되면요 그림 그려보게 되면요. 뭐 행정 주체가 상대방인 국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률 효과를 부여하죠. 이때 행정 주체로부터 법률 효과를 부여받는 상대방을 뭐라고 불러요? 행정 객체라고 부른다고. 상대방이라고 불러도 좋고 행정 객체라고 불러도 좋아요. 그럼 국지하 명제가 모두 행정 주체인 건 맞는데 행정 주체가 국가가 되고 이때 행정 객체가 지합 영제가 될 수 있어요. 지자체, 공공조합, 영조물법인 그리고 공법상재단 이렇게 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국가는 절대로 행정 객체가 될 수는 없다. 그 내용까지. 59번의 동그라미 4번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61번 넘어가겠습니다.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나와 있거든요. 61번에 관련된 내용이 오른쪽 페이지에 그 필기 적어놓은 거 있죠. 뭐 행정작용법적 관계 그래서 국가와 상대방인 국민 간의 관계는요. 크게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로 나눠질 수 있다. 사법관계. 그리고 공법관계는요. 권력관계와 관리관계로 나눠질 수 있다. 권력관계. 관리관계. 그림 그려보게 되면요. 공법관계 중에서 권력관계? 그건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 위에서 아래 내리꼬는 거죠. 근데 관리라는 말은 그렇게 빡빡해 보이지 않잖아요. 좀 대등한. 사법관계는 대놓고 대등한 거죠. 사법관계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이게 물건 사는 거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물건 살 때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물건을 사는 거죠. 국가도 물건 살 때 어떻게 돼요? 국고에서 돈을 꺼내서 물건 사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갑에서 돈 꺼내서 물건 사는 거랑 국가가 국고에서 돈을 꺼내서 물건 사는 거랑 다를 바 있어 없어? 없죠. 국고관계라고 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관리관계와 사법관계는요 대등한 관계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묶어서 뭐라고 불러? 비권력관계 이렇게 불리죠. 비권력관계. 그러니까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예요. 공법인지 사법인지에 따라 기준을 두고 판단하기도 하고 권력관계냐 비권력관계이냐에 따라서 기준을 두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61번의 기억 보게 되면요. 조달청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요. 국가와 지자체 등 공공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인터넷 쇼핑몰이요. 본인 물건 살 때 그 인터넷 어디서 사요? 물건 살 때? 옥션 산단 말이야. 옥션. 쿠팡. 본인 옥션에 회원 가입돼 있죠. 나도 옥션 쓰는데. 옥션 그 뭐야? VIP인가? 주로 옥션에서만 사다 보니까. 그러면은 본인이 옥션 가입해가지고 물건 사는 거죠. 그럼 본인 바이어가 되는 거죠. 원래 옥션도 보면 셀러가 있잖아. 셀러 바이어에 대해 옥션이 중개해 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조달청이 운영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도요. 조달청이 옥션과 같은 집이 있어. 이 종합쇼핑몰에 입점해 있는 그 셀러가 있겠죠. 그럼 바이어는 누구겠어? 셀러. 공공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돼 평생 있어. 셀러. 본인이 옥션에 물건 사는데 물건이 후져. 본인이 그 요구한 상품이랑 다른 게 나는 없어. 그런 세프. 경우에는 본인이 반품 신청하겠죠. 반품 신청했더니 그 해당 셀러가요 반품 안 해주겠대. 그러면은 항의를 해야 돼. 어디다가 옥션에다가. 옥션에서 그런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그 해당 셀러를 퇴출시켜버립니다. 고객한테 제때 반품 안 해주고 여러 가지 그뭐 고객에 대한 응대가 잘못되었다. 그러면 퇴출시켜버린다니까. 그럼 조달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다가 물건을 팔고 있는데 물건 스펙이 사실과 달라. 물건이 하자가 발생했는데 보수를 안 해줘. 그러면 거래 정지시키겠죠. 거래 정지시키는 건데 이거는 국가 권력의 입장에서 거래 정지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월한 공권력 행사인 처분이라는 얘기. 사인 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월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래 정지 조치는 처분에 해당한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종합쇼핑몰. 여기서 여기서 물건을 사고 파는 거냐로 물품 거래하는 건 무슨 관계예요? 이건 사법 관계죠. 사법 여러분들이 관계지. 물건 구매하는 거랑 똑같아요. 물품 구매하고 사고 파는 거, 물품 매매는 사법 관계입니다. 사법 관계. 근데 해당 셀러가 뭔가 고객에 대해서 제대로 응대 안 하고 불량한 행동을 한다. 그럼 거래 정지를 시켜버려. 거래 정지. 그러니까 느낌 자체가 어때? 우월한 공권력에 행사 무서워 보이잖아. 거래 정지 조치는 이건 처분에 해당한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물건 파는 게요. 여러분들이 사는 그런 일상적인 물건도 팔긴 한데 국가 혹은 지방 자치단체 등 공공단체가 필요한 니즈가 있는 게 있잖아. 복사용지 같은 거, 종이컵 같은 거 이런 것도 팔고요. 여기서 보면은 몰카 탐지기 있죠. 여기서 팝니다. 몰카 탐지기. 제가 지금은 바빠서 못 하는데 필라테스를 하는데 했어요. 지금 잘 못 하고 있어. 또 이것도 오래 하다 보면 강사님이랑 또 친해집니다. 친해질 때 강사님이 뭐 고민이 있대. 뭐냐 했더니 자기가 집을 있다가 집을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게 되면은 그 이사 가면서 가구 같은 거 새로 설치하는데 가구 설치 기사가요. 가구 설치하다가 자꾸 화장실 쓰겠다 그랬대.
화장실에다가 몰래카메라 설치한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딱 들더래. 그래서 불안하네.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실제 뭐 몰카 탐지했을 가능성이 설치했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 혹시 모르잖아. 혹시 몰라가지고 제가 아는 경찰관한테 부탁해가지고 아는 경찰관한테 몰카 탐지기를 빌려오게 얘기했거든. 이게 빌려왔어. 빌려오는데 몰카 탐지기가 인터넷 보게 되면 한 5만 원, 6만 원짜리가 있거든요. 그런 거 제대로 못 잡아. 5만 원, 6만 원짜리가 뭘 잡겠어. 근데 이거 그 나라장터에서 파는 건요 50만 원, 100만 원짜리가 있거든. 이건 확실해. 근데 이걸 일반인들이 돈 주고 살 수가 없잖아. 솔직히 말하면 팔기도 하는데 뭐 하겠다 이걸 사, 돈 주고 사. 그래가지고 이걸 빌렸거든요. 빌리는데 빌려준 경찰관이 이러더라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이거 올라온 물건이기 때문에 검증된 거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강사님한테 이거 킨다면 이렇게 돌려보시라고. 그럼 삐삐 소리가 나면은 몰카가 있는 거죠. 안 그럼 없는 것이다. 그리고 보면은 뭐 어떤 그 원리냐면요. 이게 몰카 같은 게 설치가 돼 있으면 전기를 많이 쓰잖아. 그럼 전기를 많이 쓰게 되면 소리가 삐 소리가 크게 나. 근데 그 전등 같은 거 있죠. 전등 같은 경우는 전기를 얼마 안 쓰잖아. 전등 같은 거 있으면 소리가 얼마 안 나는데 전등이 아니라 그 작은 사이즈인데 큰 용량을 그 전력을 잡아먹는 경우에는 이거 소리가 난다고. 그 원리를 잡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근데 해봤더니 그 삐삐 이 소리 이런 소리가 나는데 그거는 그 화장실 전구 있죠. 거기 나는 소리. 그거 말고 나는 게 없대. 그래서 혹시나 싶어가지고 거실도 한번 해보니까 거실에도 전등에서 삐삐 이런 소리가 나고 그리고 TV에다 해도 TV 삐삐. TV가 전기를 많이 잡아먹잖아. 그래서 그 화장실에 별게 없었다. 그래서 뭐 고맙다 그러면서 이게 몰카 탐지기 돌려주면서 뭐 저한테 뭐 케이크 사줬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이 그 몰카 탐지기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매매가 가능. 사법상 매매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불량품이에요. 그래서 수리 요청인데 수리 안 한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거래 정지하겠지. 처음. 뭐 딱히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어. 기억 얘기다가. 니은요. 초중등 교육법상 사립 중학교에 대한 중학교 의무 교육이 위탁관계. 중학교 의무 교육이죠. 저 의무 교육이면 공법관계, 사법관계. 이거 공법관계죠. 공법관계. 니은 틀렸구나. 이것이요. 공용 수용의 목적물이 불필요하게 되는 경우에 피수용자가 다시 수용된 토지의 세유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환매권은 일종의 공권이다. 환매권을 사권이라고 그러죠. 사권. 환매가 뭔지 아셔야 되겠죠. 주고 판 거. 아, 나라랑. 공익사업을 진행하는 사업 시행자가 있어요. 아, 추워. 사업 시행자가 있고 토지 소유주가 있다.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주한테 어르신 그 땅 파시죠 이렇게 얘기를 해. 협의 취득. 일반적인 협의 취득은요. 일반적인 사법상 매매는 상대방이 팔기 싫으면 그만이죠. 협의 취득의 경우에는요. 말은 협의 취득 사법상 매매이지만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는 안 팔면 그 다음 단계로 뭐로 넘어가? 토지 수용제가 강제 취득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이 협의 취득이지만 이것도 사실 뒤에 강제력으로 소환하고 있는 겁니다. 또는 수용을 한다. 근데 이 어르신이 땅 팔기가 절대 싫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판 거야. 왜? 고가가 공익사업을 한다니까. 그래서 처음에 공익사업직으로 선정되면 사업 시행자가 다 땅을 취득하긴 하는데 그 땅 모두가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건 아니고 나중에 보면 공익사업용으로 사용 안 하는 땅도 있어. 그런 경우라면 이 사람 입장에서 팔 필요가 있어서 없었죠. 그래가지고 야, 내가 땅을 팔기는 하는데 네가 만약에 해당 땅을 공익사업용으로 안 산다. 그럼 내가 땅을 뺏길 이유가 없지 않냐. 그때는 내 땅 논리도 라고 미리 조건을 걸 수가 있어. 그거를 판매 특약이라고 부르죠. 뜻풀이의 판매가 뭡니까? 돌아올 환자에다가 팔매죠. 삶에 되살 수 있는 권리예요. 판매라는 거는 내가 지금은 땅을 뺏기지만 나중에 몇 년 내에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되살 수 있는 권리. 만약에서 판매 특약 내용 보니까요. 5년 내에 공익사업으로 사용 안 하면 토지 소유주가 되살 수 있다. 되산다가 환매죠. 되살 수 있다. 실제 사업 시행자가 5년 지나도록 해당 땅을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았어. 그러면 돌려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5년 내 미사용. 그럼 내 땅 내놔 그러고 환매권 행사할 수 있다. 시간도 순서 보게 되면요. 협의 취득 내지 수용하면서 환매 특약을 걸었다. 1번이죠. 5년 내 미사용. 2번. 그때 환매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럼 환매권 행사의 법적 성격은 뭐겠습니까? 토지 소유주가 되사는 거죠. 그럼 공법관계, 사법관계. 사법관계지. 사업 시행자가 사는 게 아니잖아. 토지 소유주가 내 땅 돌리도 되사는 거죠. 이건 사법관계. 되살 수 있는 권리죠. 한편 때 환매권 행사는요. 아직은 안 배웠지만 이건 형성권이에요. 청구권이에요. 형성권. 청구권이라는 건 상대방이 응해야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형성권은 내가 권리 행사하면 곧바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이건 어때요? 5년 내 공익사업에 사용 안 하면요. 환매권 행사하기 전 자동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형성권이죠. 그 내용까지. 권리의 성질은 형성권이다. 61번 디귿은요. 환매권은 공권이라고 하니까 틀렸죠. 릴리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는 사법관계이나 맞는 말이죠. 그에 대해서 교원 소정심사가 제기되면은 그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은 공법의 문제가 된다. 뒷부분도
62번도 맞는 말이고 이건 행정법 여러분 지금 올인원 강의에서 진행했던 거긴 한데 62번 뒤에가 살펴보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사립학교 교원에 제가 대한 전교조가 만들어진 징계 계기가 뭐라 그랬어요? 참교육 실현을 위해서. 제기대의 학교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 하지 말라 그래. 아씨 뭔 교원들이 말이야. 교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그렇다고 전교조가 아주 이상한 집단도 아니야. 전교조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남한에 있는 학생들에게 그 과익사상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런 건 아니라고. 전교조 빨갱이란 말도 틀렸고 전교조가 참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교사들이 많죠. 무슨 말이야. 교사들의 교원들의 이익 보호입니다. 이게 발생한 이유가 뭐냐면 사학비리가 전교조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에요.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 뭐 인구가 줄기 때문에 사립학교들 아마 앞으로 한 3분의 1 절반 이상 망할 거야. 학생 숫자가 적으면 학교 운영이 안 되잖아. 옛날에는 그 학생 수가 그 1년에 출생 인구가 100만 명 넘어가고 그래요. 그러면 국공립 학교만으로는 이 교육 그 수요 충당이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립학교를 많이 만들었지. 그리고 국가가 사립학교에다가 의무교육 교육을 운영한단 말이지. 사립학교가 옛날에 돈이 됐어요. 학생들 숫자가 많으니까. 그리고 대학은 가기 어렵고. 그러니까 대학 보내주려면 또 내신도 중요하죠. 내신 중요하면 누가 잘 써줘야 돼? 선생님들이 잘 써주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교사가 그게 권력이 돼버리니까. 학교가 권력이 돼가지고 뭐 어떻게 합니까? 학부모들한테 돈 받고.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립학교 교사 채용할 때도 돈 받고 채용하는 경우가 많잖아. 조국내 그 웅동학원인가? 조국 아버지가 만든 사학재단 같은 경우에도 웅동학원에서도 교사 채용할 때 돈 받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됐잖아. 그러니까 지금 조국 동생 지금 깜빵가 있잖아. 사학 비리 때문에. 거기만의 문제가 아니야. 여하튼 이렇게 사립학교의 비리가 난무하다 보니까 그걸 눈 뜨고 보지 못하는 교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계속 문제 제기합니다. 왜 그 학생들한테 봉투 받아오라 그러냐. 근데 아니 교사를 뽑을 때 실력을 뽑아야 되는 거지 왜 돈 받고 뽑냐 이런 식으로 문제 삼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립학교 이사장 입장에서 네 알겠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많이 잘라버리지. 그래가지고 입 바른 소리 하는 교사들이 다 잘렸어. 해직 교사들. 그게 자꾸 문제가 되다 보니까요. 사립학교 그 교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립학교는 사실은 신분 보장받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전교조를 만들 니즈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 사립학교는 전교조가 없으면 자기들의 권리 보호가 안 되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게 전교조야. 그러면 전교조 그냥 빨갱이 그러고 없애버릴 게 아니라 전교조가 만들어진 원인 해보다 보니까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 보장이 중요하잖아. 사립학교 교원을 국공립학교 교원만큼 신분 보장을 해주자. 그래가지고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림 그려보게 되면은 국공립 교원이 있고 사립학교 교원이 있어요. 사학 교원 같은 정도로 신분 보장을 해주자고. 국공립 교원의 경우에는 학교와 해당 교사와의 관계는요 공법 관계야. 이들은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만약 여기서 징계 처분을 받았다. 억울하다고 생각하면은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되죠. 그때 그 행정심판위원회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 여기다가 징계 처분에 대해서 취소 청구한다. 그런데 여기서 기각이 났다. 굳이 안 해준 거죠? 그럼 해당 교사는 법원으로 가면 돼요. 법원으로 가서 징계 처분 취소 소송.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법 관계죠. 근데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요. 사학법이 학교와 교사와의 관계는 사법 관계입니다. 근데 말은 처분으로 끝날 수 있겠죠. 징계 처분. 입 바른 소리하고 학교 말 잘 안 듣는 교사가 있다. 징계한단 말이죠. 이 사람이 억울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징계 처분은요. 사립학교와 교사와의 관계는 사법 관계예요. 그럼 민사소송으로 가야죠. 민사소송 특징이 어때요? 시간이 많이 들고 돈을 많이 잡아먹어요. 그럼 열등한 집이 있는 그리고 뭐 교사가 그렇게 돈 많은 직업도 아니잖아요. 몇 년 동안 소송 진행하면서 버티기가 쉽지 않거든요. 뭐 학원 나가 동네 보습학원 강사한다? 보습학원 강사해가지고 얼마 벌겠어.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이 그 신분 보장을 못 받다 보니까 그냥 재단의 비리에 눈 감아버리는 거죠. 그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들의 신분을 보장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립학교 교사 사법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교원소청심사위 여기다가 도와달라 구제 청구하는 거죠. 취소 청구. 그럼 이 취소 청구를 한 순간 징계 처분은 사법관계가 공법관계로 바뀝니다. 공법관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구제해줄 수도 있고 뭐 여러분 뭐 이 교사가 항상 이렇게 바른 말하고 옳은 교사일 거라고 보장 못하죠. 나쁜 놈도 많잖아. 기각했다. 뭐 억울하다? 법원에다가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데 이때는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이 아니야. 왜? 징계 처분은 합법관계거든. 그때 무슨 소송? 기각 재결 취소 이렇게 가는 겁니다. 기각 재결 취소 소송. 나중에 뒤에 가서 한 번 더 볼 겁니다. 취소 소송. 일단 알아둬야 될 거는요. 사학 교원이 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은 사법관계를 공법관계로 바꾸는 것이고 이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기각 재결은요 처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내용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요. 그죠?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는
사립학교법인과 교사 사이의 사법 관계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교원 소청 심사가 제기되어서 그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은 공법의 문제. 그 결정이 뭐라고? 처분이라고. 처분. 공법 관계로 바뀐다. 맞는 걸 고른 거는 기업과 리을인 거죠. 63번 넘어가겠습니다. 63번까지만 보고 쉴게요. 오예. 행정상의 법률 관계와 소송 형태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읽어보니까요.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 재건축 정비조합이래요. 주택 재건축 정비조합의 법적 성격은 공공조합이죠. 공공조합이면 사법관계입니까? 공법관계입니까? 공법. 공법관계죠. 뒤에 보니까 근데 관리처분 계획 아니라고 했죠. 관리처분 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의 무효함을 보는 건 공법관계이고, 공법관계이니까 행정소송으로 가는 거죠. 행정소송으로 가는데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처분이면 항고소송이고 처분 이외 공법상 법률관계면은 당사자 소송으로 가는 거죠. 63번 동그라미 1번 정리 한번 해보게 되면은 행정상 법률관계가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 행정상 법률관계가 여기 사법관계인 경우 그때는 민사소송으로 가죠. 행정. 사법관계이면 민사소송. 네, 공법관계다. 그럼 공법관계라면 일단 행정소송인 건 분명하죠. 공법관계면 행정소송인 건 분명한데 이때 공법관계의 내용 또 두 가지가 있죠. 처분인 경우와 처분이 아닌 처분 이외의 공법상 법률관계. 처분 외의 공법상 법률관계. 그림 그려보면요. 처분의 경우에는 위에서 아래 내리꽂는 거죠. 우월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열등한 지위에 있는 국민이 저항하는 거죠. 무슨 소송이에요? 항고소송이죠. 처분 이외 공법상 법률관계다. 처분이 아니니까 우월한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라는 얘기죠. 보세요. 권력관계, 처분이 아닌 그 이외. 처분 이외 공법상 법률관계.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공법상 계약이죠. 공법상 계약. 대등한 관계죠. 그럼 그런 경우에 대등한 관계이니까 당사자 소송으로 가는 거죠. 이 당사자란 말 자체가 뭔가 대등해 보이잖아. 대등한 관계죠. 관계, 처분이 아닌 그 이외. 공법상 법률관계. 지위에 있는 국민이 저항하는 거죠. 무슨 소송이에요? 항고소송이죠. 처분 이외 공법상 법률관계다. 처분이 아니니까 우월한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라는 얘기죠. 보세요. 권력관계, 처분이 아닌 그 이외. 처분 이외 공법상 법률관계.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공법상 계약이죠. 공법상 계약. 대등한 관계죠. 그럼 그런 경우에 대등한 관계이니까 당사자 소송으로 가는 거죠. 이 당사자란 말 자체가 뭔가 대등해 보이잖아요. 느낌 자체가. 그러고 나서 63번에 동그라미 1번 보시게 되면요. 첫 번째 중간 보니까 관리처분 계획 아니라고 해요. 관리처분 계획 아니야. 관리처분 계획안은 아직 확정됐어요? 안 됐어요? 확정 안 됐죠. 관리처분 계획안이 확정되면 뭐로 바뀌어요? 관리처분 계획으로 바뀌죠. 그럼 처분성 있겠지. 아직 확정되기 전에 안에 불과하니까 처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지. 처분 이외 공법상 법률관계.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이다. 63번 동그라미 1번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요. 관리 처분 계획안이 인가를 받아야 돼요. 인가를 받으면 뭐로 바뀌어요? 관리 처분 계획으로 바뀌는 거죠. 관리 처분 계획으로 바뀐다. 관리 처분 계획은 처분성이 있어. 이건 처분성 있잖아. 내용 자체에 관리라는 말도 있고 처분이라는 말이 있잖아. 처분. 관리 처분 계획안은 처분의 효력을 발생하기 전이니까 그 이전 뭐예요? 처분 이외의 공법상 법률관계에 불과하죠. 공법상 법률관계에 불과하다. 공법상 법률관계. 따라서 소송을 보게 되면요. 처분이라면 항고소송이겠죠. 근데 공법상 법률관계. 처분이 아닌 공법상 법률관계에 불과하니까 이건 당사자 소송으로 간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의 경우에는 당사자 소송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동그라미 2번이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가 당사자로 된 입찰 방식에 의해서 사인과 체결하는 이른바 공공기업. 입찰 언더는 쳤다. 입찰. 입찰이란 게 뭡니까? 가장 낮은 가격 써낸 사람 선정하는 거죠. 우리 친구가 뭐 안구건도 좀 있단 말이죠. 안구건도 좀 있지만 또 상당히 열심히 들어. 투자 같은 거 다 해요. 공무원 되면요. 월급을 받아서 여러분 그거는 신분 보장되고 안정적인 거고 다만 큰 돈을 못 버는 거죠. 큰 돈 벌 수 없기 때문에 큰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 투자해야 되겠죠. 투자. 뭘 할지 내가 추천 안 하겠어요. 나도 잘 안 돼. 별로 안 좋으니까. 투자를 잘했어. 테슬라 비슷한 거 투자했단 말이에요. 10,000배가 뛰었어. 본인이 1억 투자한 게 10,000배가 얼마 되는 거야? 1조가 되는 거죠. 너무 얼마나? 1,000억 합시다. 본인 1,000억 벌었어. 그러면은 본인 뭐 공무원 하는 거 일단 품위 유지고 1,000억 번 거로 그 서울 근교에다가 전원주택을 산다니까. 전원주택을 살 때 전원주택을 멋지게 짓고 싶어.
그럼 입찰에다 붙이겠죠. 입찰에 붙여가지고 가장 낮은 가격 선에 업체한테 선정하면 되는 거잖아. 사인도 이렇게 입찰에 붙일 수 있다고. 사인이 입찰에 붙이나 국가가 입찰에 붙이나 내용이 다르잖아. 다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입찰 방식에 의해서 사인과 체결하는 이른바 공공계약은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한 사법상 계약이다. 맞는 말이라고. 입찰 언더라는 뜻이고 사법상 계약이에요. 사인이 하는 거랑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공공계약이란 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공공계약이라는 게 공법상 계약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가 체결하는 계약이다 이 뜻인 것이고,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계약이 사법상 계약. 국가가 계약 상대방이 되는 계약을 공공계약이라고 부른다고. 이거 국가를 당사자라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고 국당법이라고도 부르는데 사법상 계약을 규율합니다. 동그라미 2번에다 비교하신다. 공법상 계약은 어디서 규율하고 있죠? 공법상 계약은 행정기본법에 신설돼 있습니다. 비교 그러고 공법상 계약은 행정기본법에 신설. 국당법, 국가를 당사자라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계약은 사법상 계약입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의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한단 말이죠. 변상금 부과하는 건 우월한 공권력 행사죠. 처분 맞아요.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함으로 변상금 부과에다가 처분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네가 왜 내 땅 갖고 있냐 돌려달라 이 뜻이죠. 이건 사건입니다. 법적 성질을 달리하기 때문에 국가는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하는 변상금 부과 징수와 국유재산 소유자로서 하는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의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은 양쪽 모두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국유재산에 대해서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국가 땅을 자기 마음대로 점유한 다음에 농사를 짓습니다. 이런 경우에 원래 정상적인 경우라면은 빌려 쓰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지급해야 되는 거죠. 사용료를 지급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건 정당 이득이 아니라 봅니다. 부당이득이죠. 그래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반환 청구. 법원에다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국가 소유 땅을 무단 점유하고 있으면 혼내줘야 되겠죠. 이때 변상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금액이 달라요. 변상금 부과 처분을 할 때는요, 적정한 차입만큼, 원래 받아야 될 정상적인 차입만큼만 받는 게 아니라 변상금 부과는 일종의 제재잖아요. 제재. 120%를 부과할 수 있어요. 원래 받아야 될 돈 20%를 할증하는 겁니다. 근데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뭡니까? 정상적으로 빌리고 내야 될 월세를 부당한 것이기 때문에 월세 안 낸 거 내라 라는 거랑 마찬가지. 그럼 100%. 내용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상이하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둘 다 행사 가능. 동그라미 3번 보게 되면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변상금 부과 징수권의 행사와는 별도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오케이. 63번 동그라미 4번이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정부 개정 소방공무원법 이전의 경우, 이거 대단한 거 아닌데 이게 소방행정직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2020년 4월 1일부터 개정된 내용이 뭡니까?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했죠. 그 전엔 지방직이었어. 지방직 공무원이었다가 경찰과 마찬가지로 국가직으로 전환한 겁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소방직이 지방직일 때 문제가 지자체에 따라서 처우가 달라요. 돈이 많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 복지 혜택도 크고 그런데 돈이 없는 지자체의 경우는 못 그런단 말이죠. 불끈 업무라는 게 전국이 공통적으로 일관되게 기대되잖아. 그래야 지금 국가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건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과거 지방 소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 관계는 사법상 법률 관계이므로 벌써 여러분 보자마자 틀렸죠. 공무원에 대해서 급여 지급하는 것은 공법 관계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방 소방공무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초과 근무 수당 지급을 구하는 경우는 민사소송이 아니죠. 행정소송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가야 된다. 동그라미 4번 틀렸습니다. 디테일하게 써있는 거 나중에 보도록 하고, 63번 동그라미 4번이고, 제가 이 사건 할 뻔했으니까 제가 2000 몇 년도에 14년도인가? 제 친구가 소방간부로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서울시 소방공무원교육원에서요 행정소송 강의 요청이 들어왔어. 친구가 저보고 그거 자기가 그 당시 소방간부로 해가지고 교육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었거든. 와서 좀 해달래. 그래가지고 알겠다 그런 다음에 2달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그 강의를 했었는데, 강의 하는데 그 소방공무원들이 강의 내용 별로 관심이 없고, 강의 끝날 때마다 앞에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가 자기들이 초과 근무를 했는데 초과 근무 수당을 못 받은 게 있대. 그래서 이거를 소송 제기하려고 하는데 좀 검토를 해줄 수 있니? 근데 제가 친구가 소방간부를 해가지고 강의하러 왔는데 거기 와가지고 이 소방행정청을 대상으로 소송 제기하는 걸 제가 사건 수임한다. 이거는 윤리에 반하잖아. 저는 이거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변호사한테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나중에 다 승소했습니다. 서울시 소방공무원들 승소하고 나니까요,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에 있는 공무원들이 소방공무원들이 다 소송 제기했어요. 누구한테 제기했습니까? 처음에 그 사건 승소해준 변호사한테. 내가 했으면 이거 내가 다 먹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 게 기억이 나는데, 일단 공무원의 근무관계이기 때문에 공무원 급여 지급 문제죠. 이건 사법관계가 아니라 공법관계. 따라서 행정소송으로 가야 된다. 동그라미 4번 틀렸어요. 그리고 65번부터는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구별 파트인데 이 부분이 약간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가 공법의 경우에는 행정 소송으로 가고 사법은 민사소송으로 가잖아요. 그럼 이것은 제가 공부를 끝나고 하루 마무리할 때 하는 거고, 이거는 저희 일기장이고, 저쪽에 또 뭐 다른 공책은 그거 하루 종일 한 거를 그냥 실시간으로 적은 건데, 일단 여기에 적겠습니다. 저의 생활 규칙을 일단 내일부터 지킬 수 있도록 하도록 해. 일단은 첫 번째, 유튜브 눈을 보지 않는다. 점심 저녁 보지 않는다. TV 시청, X 음악. 12시는 복습, 12시고요. 기상 6시. 가능. 설거지, 집안일은 저녁에. 일단 오늘 하나도 못 지켰고. 이번 주 해야 할 거 존나 많은데. 잠깐만요. 오늘이요. 22일입니다. 22일이고 총 공부가 거의 1시간. 어떡해. 근데 제가 오늘 본가에 갔다 왔기 때문에 진정하고, 저는 행법 강의 한 개 들은 거 일단은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